제3강 전문가 대담을 진행합니다.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챗GPT를 활용한 스프링 기반 웹 프로그래밍 업무 자동화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와 같은 학습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한 웹 프로그래밍 자동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담에 참여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전문가는 알렉스입니다. 외국계 IT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20년 경력을 가지고 계시며 다양한 저서와 강연을 통해 오랫동안 학생분들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알렉스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화려한 이력과 다양한 IT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을 모시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챗GPT의 등장과 함께한 업무 자동화에 관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웹 개발자에게도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께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챗GPT를 활용해 스프링 부트 기반의 코드를 생성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챗GPT 프롬프트를 열면 아래와 같이 대화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 창에다가 원하는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령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 챗GPT 창에다 스프링 부트 개발처처럼 대답해줘 라고 먼저 입력을 해서 역할을 부여한 다음에 원하는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제에서는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REST API 컨트롤러에 대한 샘플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대화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시면 네, 다음과 같이 원하는 코드를 생성해 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위쪽에 보면 코드 복사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저 버튼을 누르면 코드를 간단하게 복사하실 수 있고요.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래쪽에 코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설명을 듣고 있자니 코드를 작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문법적인 설명에 대한 부담을 개발자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만들어진 코드도 수정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챗GPT는 맥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개발을 요청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위 코드에서 헬로 월드 대신 9구단의 3단을 출력하는 코드로 수정해줘 라고 명령을 입력하면 챗GPT는 그거에 맞게 코드를 수정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멋진 기술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발자에게 가장 큰 난관은 오류가 발생됐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만약 누군가 이러한 오류를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면 개발자의 워라밸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만들어 놓은 코드에서 오류를 찾을 수 있도록 코드를 디버깅할 수도 있을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코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보통 잠시 쉬기도 하고 옆에 있는 동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오류를 수정하는 걸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챗GPT를 통해서는 보다 쉽게 코드를 수정하고 오류를 찾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요령은 아래 코드에서 오류를 찾아줘 라고 입력을 하고요. 오류가 발생하는 코드를 발췌해서 아랫부분에 같이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챗GPT는 해당 코드에서 오류를 확인하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수정해서 대안까지 지시를 해줍니다.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보니 디버깅 할 때뿐만 아니라 사실 개발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사실 개발자에게 문서를 참고해 가면서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촉박한 개발 기간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해 가면서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 중 하나입니다. 혹시 챗GPT를 학습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특정 기능이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면 챗GPT가 자세한 설명과 예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프링 부트에서 JPA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줘 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스프링 시큐리티로 JWT 인증을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그거에 맞는 설명과 예제 코드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1부에서는 챗GPT의 활용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2부에서는 챗GPT에게 질문 잘하는 방법에 대해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로 인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새로운 직군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즉 질문을 적절하게 잘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챗GPT에게 질문을 잘하는 방법 중에 역할 부여라는 것이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할 부여란 챗GPT에게 특정한 상황이나 전문성을 부여해서 답변을 보다 적절하고 집중적으로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보다 구체적이고 관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스프링 부트 개발자처럼 대답해줘 라고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예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처럼 대답해줘 라고 역할을 다르게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해당 관점의 역할에 맞춰서 다르게 출력되게 됩니다. 역할 부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필요로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챗GPT에게 질문을 잘하는 방법 중에는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열린 질문은 답변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닫힌 질문은 답변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최소화되는 질문을 의미합니다. 열린 질문에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프링 부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건 열린 질문입니다. 하나의 답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닫힌 질문은 스프링 부트는 자바 기반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yes 또는 no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yes 또는 no 혹은 제한된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닫힌 질문이라고 합니다. 챗GPT가 대답을 잘하게 하려면 닫힌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인간사에서도요, 경우가 많은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만났을 때 사실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인간사의 의사소통 기법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닫힌 질문을 하려면 질문의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챗GPT에서 질문을 잘하는 방법 중에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질문을 하는 요령일 텐데요.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란 챗GPT한테 질문할 때 질문의 배경 또는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API를 만들어줘. 그럼 너무 광범위하죠. 스프링 부트로 API를 만들어줘. 조금 더 구체화가 됐죠. 스프링 부트로 get 요청을 처리하는 API를 만들어줘. 이러면 상당히 구체화가 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배경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아래쪽 예시처럼 내 프로젝트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 환경에서 JPA를 적용한 예제 코드를 보여줘 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챗GPT에게 질문을 잘하는 방법 중에 출력 형태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출력할 때 지정은 챗GPT한테 답변을 제공받을 때 원하는 형식이나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아래 예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트 형태로 출력해달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스프링 부트의 주요 기능을 리스트 형태로 나열해줘. 그러면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되고 두 번째 형태는 코드 형태로 출력하라는 걸 의미합니다. 헬로 월드 출력하는 자바 코드를 보여줘. 출력 형태가
코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절차를 알려줘. 그러면 프로세스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챗GPT의 질문을 잘하는 프롬프팅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어떠셨을까요? 개발자에게 챗GPT란 논리적인 사고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발자에게 좀 더 비즈니스적인 로직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챗GPT를 활용해 반복적이거나 또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맡긴다면 정말 큰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챗GPT를 활용한 웹 서비스 개발 업무 자동화를 특강해 주신 알렉스 전문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습 평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JPA를 사용하여 게시판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필요한 메소드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JPA에서 엔티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실 때에는 save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이 메소드는 새로운 엔티티를 저장하시거나 또는 기존의 엔티티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JPA에서 페이징 처리를 위해 제공되는 구형 클래스는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바로 페이지 리퀘스트 클래스입니다. 페이지 리퀘스트 클래스는 JPA에서 페이징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형 클래스로 리밋이나 오프셋으로 페이징 하던 이전 쿼리를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페이지 번호와 페이지 크기도 지정하실 수 있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JPA에서 트랜잭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은 무엇일까요? 이미 단어에서도 힌트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어노테이션, 트랜잭셔널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어노테이션은 메소드나 클래스에 트랜잭션을 적용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명령어처럼 중간에 인터럽트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보호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즉 여러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명령처럼 수행할 수 있도록 묶어주는 즉 하나의 명령처럼 수행될 수 있게 보장해 주고요. 이렇게 묶여진 명령어를 수행할 때 혹시라도 하나처럼 수행이 안 되게 되면 롤백이라고 해서 수행을 안 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자동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러한 트랜잭션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쇼핑몰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 테이블에 그 정보가 기록도 돼야 하지만 여러 배송 테이블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결제 테이블과 같은 여러 테이블들이 분산되어 있는 테이블 정보에 다 같이 모두 어떤 정보가 업데이트 되거나 또는 생성, 인설트 되거나 해야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이게 특정 테이블에서만 인설트가 되게 되면 다른 테이블에는 정보가 기록되지 않아서 실제 비즈니스적인 로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아주 크나큰 문제가 발생되는 이러한 명령들이 한꺼번에 묶어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웹에서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다루실 때에는 이런 트랜잭션 처리를 깊게 생각하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바로 다음과 같이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스프링부트에서 특히 스프링 데이터 JPA에서는 이와 같은 어노테이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학습을 정리합니다. 스프링부트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로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프로젝트에 필요로 하는 기반 설정 정보들을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설정 과정을 거치셨다면 패키지, 그 외에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에 맞춰서 패키지를 추가적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 제일 끝단 데이터 액세스 계층부터 프로젝트를 완성해 주시고요. 각 계층별 역할 클래스들을 작성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스프링 웹 MVC 기반의 특히 프로젝트를 스프링 부트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을 하실 경우에는 마지막 데이터 액세스 계층부터 처리를 해주시는데 그때 필요로 하는 기술로 JPA를 사용한다면 그와 관련된 여러 설정 정보들과 그와 관련된 여러 기능들을 구축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그 다음 계층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해줄 서비스 계층을 다음 단계에서 처리를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프론트 즉 프레젠테이션 계층에 해당하는 컨트롤러를 개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사용할 뷰 템플릿을 함께 같이 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각 단계별로 다 구현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구동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각 단계별로 단위 테스트를 통해서 단위별로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통해 확인을 하신 후 차후 최종적으로 통합 테스트를 통해 안정적인 코드가 개발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작업을 통해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REST API를 활용한 웹 서비스 개발 방법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